안녕하세요. 버터비 박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 창업자분들과 초보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가격 책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워낙 폭넓고 다양한 정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주로 해주시는 소소한 질문들, 예를 들어 임대료, 고정비, 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어떻게 포함시키면 좋을지, 원가 계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돈은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왜 생각보다 남는 게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도 저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버터비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마진 계산과 원가 계산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가격 책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변동비, 고정비부터 프라임 코스트, 한계이익 같은 그런 좀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익숙한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업 초기에는 자세히 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케이크 교육 사업으로 출발을 해서 이후 판매 매장까지 확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만큼의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았고, 제가 판매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 버터크림을 전문으로 하는 수제 케이크 매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종업계의 평균 가격 시세를 어느 정도 알아보고 그것보다 조금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그렇게 판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곳 3본에서 그것도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던 거지,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판매를 했다면 아마 1년도 가지 못해서 사업을 접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저희 고객분들에게 케이크를 전달해 드릴 때 어디서 오셨는지를 제가 항상 여쭤봤었는데요. 주로 서울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한 1시간 내외 거리를 직접 픽업으로 오시는 고객분들이 전체 판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때 수제 케이크 전문점이 많지 않았던 게 정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2년인 지금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많은 케이크 전문점들이 생겨났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업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예전처럼 옆 가게가 얼마 정도에 파니까 그거보다 비슷하게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근 가게끼리 서로 가격 경쟁이 붙어서 둘 다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창업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브랜딩이 우선시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면 가격 책정에서의 그런 원가 계산이 샤넬백의 원자재 가격을 계산하는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랜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예비 창업자 320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첫 사업을 준비하실 때 유명 제과 디플로마를 취득해서 레시피 개발을 직접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동종업 공방에서 정규 수업을 이수하신 후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판매 품목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현장에서 쭉 지켜봐온 바로는 판매 매장과 클래스를 함께 운영하는 곳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별도의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일반 클래스에서 제공해드리는 레시피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판매용 레시피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레시피와 관련해서 제품 원가를 35% 내외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얘기인데요. 보통 클래스에서는 제품의 맛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재료를 오픈하는 만큼 모든 식자재의 최고급 재료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레시피의 원가가 판매 금액의 50%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에서도 최고급 재료만을 써서 그에 합당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아직 고객 인지도가 낮은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좀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업 준비 기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레시피와 가장 유사한 맛을 내면서도 가성비가 높은 재료들을 찾아내는 일도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제공받은 레시피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건 어쩌면 다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목표로 클래스를 알아보실 때 만약에 제품 판매를 같이 하는 곳이라면 본인의 입맛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판매 레시피와 교육 레시피가 동일한지, 동일하다면 레시피의 원가 계산도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각 재료들을 보통 어느 정도의 양으로 매입하는지까지 배울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판매를 위한 제품 레시피를 확정하셨다면 이제 원가 계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저희 블로그에 마징어 원가 계산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블로그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셔도 되시고요. 검색창에서 원가 계산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최상단에서 해당 글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엑셀 파일이고요. 제작한 날짜로 해서 비밀번호도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비밀번호 2020-1103 해주시면 해당 서식이 열리겠죠. 요 아래쪽을 확인해 보시면 마진 계산표와 원가 계산기 두 개의 시트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저희는 원가 계산기 여기부터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이 적혀 있어요. 노란색 칸에 구매하신 제품의 이제 중량, 그리고 구매 금액, 그리고 실제 사용량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파란 부분에 원가 계산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이거 해놨고요. 만약에 설탕이다, 15kg다 라고 하면은 단위를 바꿔서 제가 이거를 뭐 17,000원에 구매를 했다 라고 했을 때 150 들어갔다고 하면 사용 원가는 뭐 170이다. 그냥 레시피에 맞게 해서 원가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근데 케이크 하나의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시트만 계산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들어가는 뭐 잼이라든지 시럽, 그리고 크림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포장 단가도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블로그에서 이제 질문을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배송비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물어보셨었어요. 저희 같은 이런 수제 케이크는 보통 직접 픽업 오시기 때문에 배송비를 따로 계산을 하지는 않지만 가끔 고객분께서 이제 배송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님 착불로 저희 보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배송비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배송비를 부담해서 이걸 뭐 서비스로 뭐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송비도 넣어주시면 되세요. 케이크의 총 원가는 얼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마진 계산표 쪽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칸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주황색 칸이랑 흰색 칸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주황색 칸에다가 금액을 적으시면은 흰색 칸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정말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A 서식 얼마의 상품을 팔려고 할 때는 그쵸? 유명한 얘기죠. 제품 원가는 35% 내외. 저희 수제 케이크 5만 원에 판매한다 라고 하면은 아까 계산했던 제품 원가가 17,500원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저희 아까 여기 원가 계산했죠. 만약에 요 원가를 한 40% 정도로 잡는다 커서를 누르시면은 계산식이 나와요. 요거를 40 뭐 이렇게 변경해서 계산해 보실 수도 있고요. 요건 일단은 35%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B서식은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 간이 과세업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간이 과세 이것도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매출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가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상권 자체가 간이가세가 안 나오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따로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가세 계산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5만 원짜리 케이크 일반 과세자고 이거를 5만 원짜리 케이크를 판매를 할 때 내 제품 원가가 아까 계산한 거 나왔죠? 뭐 40%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2만 원 적어주시면 되는데 요 위에 계산한 35% 그대로 적어 볼게요. 17,500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 부가세 3,250원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부가세 뺀 이 순마진은 29,250원. 이렇게 나오고요. 마진율은 대략 50%다. 뭐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카드 결제나 뭐 다른 기타 수수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율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되세요. 아 근데 참고로 나는 간이가세자다. 나는 부가세 낼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부가세를 마진에 그냥 더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참고하실 부분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저 사람 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관련된 책을 읽게 되는데 소시오패스는 우리 주변에 4% 정도는 존재를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알게 됐어요. 사업을 운영하실 때 뭐 일명 진상 고객 같은 블랙 컨슈머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팁을 드리자면 간이가세자 물론 이거 부가세 계산 안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걸 계산을 하셔서 순마진을 이걸 빼놓고 계산을 하시고 100명 중에 4명은 진상 고객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계산을 했을 때 차라리 그 고객분들을 일일이 상대하시기보다는 환불을 해드리는 게 정신 건강을 챙기는 면에서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분들도 이 부가세 부분을 포함을 해서 그냥 마진을 계산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골분들한테 서비스 같은 것도 주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진상 고객님을 안 만났어. 그러면 이게 다 또 순이익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로 넘어갈 거예요. 해당 상품의 순마진이 29,250원일 때 연매출 4,600만 원 미만 사업장의 종합소득세는 1,388이며 순이익은 24,863이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쵸. 이 5만 원짜리 팔 때 나오는 순이익이에요. 매출이 4,6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4,600 이상 8,800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계산식에 15%를 24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정비,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랑 관리비 기본적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것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나간다. 그리고 나는 한 달에 한 200 정도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계산을 하면은 300만 원이 되잖아요. 한 달 기준 만약에 30일이라고 치면 내가 30일을 일을 했어.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만 원을 버셔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 매일 근무하는 게 힘들어. 하루는 쉬고 싶어. 25일을 근무를 한다. 라고 하면 하루에 12만 원을 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 순이익으로 10만 원을 벌려면 이 5만 원짜리 케이크를 내가 하루에 4개씩 팔아서 20만 1,106원의 일매출이 발생을 해야 한다. 하루에 무조건 4개씩은 만들어서 팔아야지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12만 원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면 5개를 팔아서 24만 1,327원의 일매출이 발생을 해야지 이제 된다라는 거. 더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 케이크가 평균 1호가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 선에 판매를 되고 있으니까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2,000원짜리 수제 쿠키를 판매를 한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품원가 35%면은 지금 700원 자동 계산 되죠. 내가 쿠키 하나 만들 때 나오는 순마진이 1,170원. 저희 순이익은 995원 나와요. 내가 매일매일 한 달 하루도 안 쉬고 30일 근무해서 매일 10만 원어치씩 팔려면은 내가 해야 되는 상품을 매일 101개를 팔아서 20만 1,106원의 일매출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해서 쿠키를 101개씩 만들어서 팔 수 있는지 만약에 내가 이틀에 한 번씩 만든다 그러면 한 202개씩 만들어야 되겠죠. 이틀에 한 번꼴로 만든다면 이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부터 점검을 해 보셔야지 무조건 가게부터 얻으시면 안 됩니다.
한 달 순이익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한 달에 제품 얼마 팔아야 되는지 아세요? 3,017개 팔아야 돼요. 그래서 603만 3,184만 원의 매출이 일매출이 아니죠. 월 매출이죠. 월 매출이 발생을 해야 돼요. 나 월급 200만 원 갖고 가려면은 600만 원어치 판매하셔야 되세요. 또 계산을 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렇게 계산하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원가 계산이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쿠키를 했는데 '아 난 좀 더 맛있는 쿠키를 해서 여기다 이제 생딸기를 막 얹고 싶어. 아 그럼 고객분들이 좀 더 좋아하겠지?'라고 해서 이제 슈퍼에 가 가지고 딸기를 한 팩을 딱 사고 와요. 10,000원에 이렇게 한 팩을 딱 사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딱 장식을 올렸어. 그러니까는 원가가 쿠키 하나에 만약에 100 원이 올라갔다고 쳐요. 뭐 그냥 생각하셨을 때에는 '아 뭐 고객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뭐 100원 정도 투자하는 게 뭐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해서 이 제품 원자재가에서 100 원이 올라갔어. 이렇게 서비스로 해서. 자 800 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순마진이 좀 떨어지죠. 순마진이 1,080 원이 돼요. 그러면은 저 순이익이 918 원이 되겠죠. 35%를 잡았을 때 1,170 원이죠.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순마진 1,170 원이야. 103만 3,183 원 나와야 되죠. 이 순마진이 1,080 원이 되면은 똑같아. 내가 가지고 간 다 똑같아요. 뭐 바뀌는 거 없는데 아까 몇 개? 3,017개 팔아야 되죠. 지금 몇 개? 3,268 개.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내가 가져가는 거 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100원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250 개를 더 만들어서 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더 내셔야 돼요. 일을 이만큼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계속 일을 하는데도 돈이 벌리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뭐 거창한 서식은 아니지만 요걸 이용하셔서 한 요 정도만 확인하셔도 사업 초기에 가격 책정을 하시거나 요럴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